어젯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제 4대 지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세 오늘을 나타내고 있고요. 뚜렷한 상승세 속에 야간 선물과 그리고 ETF 등도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뉴욕 증시가 쉬어갈 때도 상승인데 오늘 야간 선물이 플러스인데 또 상승 출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국내 증시가 10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장의 랠리가 언제까지 펼쳐질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에 이동하는 현 타이밍이 뉴욕 증시가 먼저 온 것 같은데 국내에는 이제 언제 올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으세요? 일단은 미국의 이 중소형주의 강세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작년 이제 연말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좀 이제 떨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기본적으로 빅테크, 그러니까 고밸류인 이 대형주인 뭐 빅테크 아니면 중소형주.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제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종목에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아니면 중소형주인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선거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중간선거가 되겠죠. 네네.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눈치 싸움, 그러면서 AI 관련한 중소형주 아니면 AI 관련한 기업들인데 그렇지만 약간 좀 저평가인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베타보다는 알파 전략이 상당히 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략. 예, 그래서 이것이 국내 증시하고 이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국내 증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셀 2000 지수하고 이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연동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중소형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알파 전략 측면에서도 미국의 알파 전략은 또 한국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원 오브 댐의 알파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중소형주, 미국의 어떤 중소형주의 강세는 국내 증시의 중소형주를 의미를 하지 않는다. 지금 나타난 그 현상, 코스피가 지금 반도체 위주로 올라간 그런 흐름이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 AI 사이클은 맞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뭐 금리라든지 뭐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이슈, 뭐 지정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대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알파 전략을 하는 일환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욕 증시가 쉬어가더라도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이제 5,000포인트의 카운트다운이 남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세는 분위기인데 비트와 공매도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불거지는 게 이제 공매도와 관련한 과열 신호 아니면 상승 추세 속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좀 해석해 주시고요. 또 환율 변동성과 또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은 어떤 시그널로 읽으면 될까요? 일단 공매도하고 신용잔고는 사실은 이제 지수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수가 올라서 공매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공매도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수도 마찬가지예요. 미수도 결국은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신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증거금, 수수료를 내라라는, 이자를 내라라는 컨셉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수의 방향성과 공매도, 신용, 미수 이런 쪽은 이제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은 또 다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지수의 어떤 그 예상을 하는 측면에서의 팩터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이제 이창용 총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곡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미국과의 한국과의 어떤 그 펀더멘탈과 성장의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일단 성장이 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미국 대비해서 펀더멘털을 어떻게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지 환율의 상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게 이제 조금 좀 우선순위가 좀 엇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그렇지만 이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원래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팔아야 되잖아요. 오늘 안 근데 그러잖아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러셀 2000과 코스피의 관계 이런 것도 서두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그만큼 이제 알파 전략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환율과 외국인들 수급은 이제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환율이 급등을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 곡선을 좀 이제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임팩트를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실적을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완만한 상승은 이거는 사실은 어떤 통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대비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외환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I 사이클에서 돈을 어디가 많이 버느냐, 그러니까 미국, 대만, 한국이거든요. 이들 기업들의 리레이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이 기업들의 호실적은 GDP라든지 경제에 분명히 반영되는데 시차는 있다고 그렇지만 분명히 반영은 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언제 떨어져요? 라는 질문보다 고환율 좀 안고 가야 되겠네요. 그 내신 레포트를 보면 금리를 무시하는 한국 저평가 실적 스킴 이렇게 제목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셨는데요. 금리 하락기의 스타일별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이제 지표들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국은 이제 PR이 낮은데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원래 고평가 종목군들이 이제 성과가 좋기 마련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주가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라든지 고평가, 뭐 중소형주, 뭐 빅테크 이런 쪽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한국은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평가 실적주. 우리가 이제 저평가라는 PER, 뭐 PBR 0.1배, 1배라고 해도 실적이 떨어져서 그것이 후행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평가 플러스 실적주를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좀 보고 네. 있고. 그 종목들을 실제로 좀 알려주셨거든요, 보고서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지금 뭐 종목군들은 지금 많이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평가하고 실적주들이 지금 완전히 그 시장의 화두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도 그렇고 최근에 한화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화도 상당히 좀 지금 여러 가지 뭐 주주환원책이 좀 많이 나오고 인적 분할 이런 이슈로 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평가 액체 1등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의 상승세 그리고 이 한화는 지금 이제 MSCI 편입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워낙 지금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 뭐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뭐 엄청나게 들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측면에 스토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원래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저평가가 좋은 측면이 있는데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한국은 좀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보다도 금리 상승기에 한국의 저평가 실적들이 성과가 더 좋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주식을 하는 어떤 스타일 컨셉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투자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가 부각이 되는 실적주, 지금 얘기하면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금융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쪽들, 자동차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평가 실적주들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상당히 저는 국내 증시에서는 상당히 좀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실적주 안에 보면 요새 핫한 방산 자동차들도 같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그 전략에서 참고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저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근데 PR이 실적은 잘 나오는데 PR이 막 50배, 100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20, 30배 미만의 네. 실적주를 살펴보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저평가 실적주 컨트롤보는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화면으로도 보셨듯이 SK, LG, 기업은행, LG전자, SOE, 한국금융지주, 한국전력, 신한지주 등 해서 한 25개 정도 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순환매의 확산도 같이 좀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